네 사장님, 형스텔입니다. 형스텔. 네 사장님, 시타브에 좀 넣어줬어요. 아이고, 빨리도 넣어준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애플워치 SE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만능형께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아래 구글 폼에서 간단하게 참여해주세요. 곧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좀 더 성장해서 아이폰 15 나눔도 조만간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능형키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구매 고민이신 분들 걱정 많이 되시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지금 호주에서 배송을 시작해서 광저우에 아직 있습니다. 빨리 인천에 도착해야 되는데 과연 제 폰은 괜찮을 것인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블루 티타늄으로 선택을 했고 512GB를 구입했으니까 220만 원인데, 야, 220만 원이면 이제 뭐 고급 냉장고 가격이죠. 거기다가 저는 관세까지 내야 됩니다. 아이고, 22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여러 이슈가 나오니까 속상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리뷰는 해야겠죠. 자, 그럼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받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사실 삼성이나 애플이나 출시 때 여러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수용할 만한 정도인가, 아니면 진짜 구매하면 안 되는 정도인가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배송받게 되면 저도 테스트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 탕후루 이슈입니다. 요즘 탕후루가 그렇게 유행하니까 애플에서 탕후루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네? 외국 유튜버인 제리릭 에브리싱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내구성 실험을 했죠. 손으로 힘을 줘서 구부렸는데 후면 유리가 탕후루처럼 바사삭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년째 스마트폰 내구성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 부러지지 않았죠. 근데 이번 아이폰 15는 비정상적으로 파손이 빨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손으로 구부려서 부러질 정도면 이게 뒷주머니에 놓고 앉았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빠사삭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측면을 이렇게 긁는데 긁는 대로 도장이 까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티타늄이 있긴 한데 코팅이 생각보다 잘 까진다는 겁니다. 이제 블루, 블랙 티타늄이 까졌을 때 훨씬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 블루 구매했는데 벌써부터 속상합니다. 또 호주 유튜버 애플트랙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14 프로를 여러 차례 떨어뜨려서 극한의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폰 15 프로 유리가 깨지고 후방 카메라 렌즈가 분리되는 정도로 박살이 났어요. 이게 완벽히 같은 테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조건에서 박살이 난 걸 보면 확실히 이 아이폰 15 프로의 내구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에브리띵 애플 프로 채널에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후면 유리가 쉽게 깨지더라고요. 후면 유리가 쉽게 깨지는 게 이 티타늄이 알루미늄보다 딱딱하고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서 유리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가만 보면 애플에서 후면 유리 교체 비용을 전작보다 훨씬 저렴하게 바꿨거든요. 이미 애플에서도 잘 깨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새롭게 탈착식 후면 유리를 적용해서 수리가 뭐 더 쉬워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지 못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 14 프로 때 탈착식 후면 유리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가격은 아이폰 14 프로가 67만 5천 원, 프로 맥스는 79만 1,100원입니다. 아이고, 가격이 후덜덜하죠. 근데 이번 15 프로는 약 22만 원, 프로 맥스는 약 26만 원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잘 깨지니까 자주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티타늄으로 만들었지만 후면 유리는 잘 깨지니까 수리비는 낮춰줄게, 뭐 이런 느낌일까요? 자주 폰을 떨어뜨리거나 하시면 프로라인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폰으로 쓰기보다는 케이스를 씌우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샀고 실망이 크고 조심히 써야겠죠. 자, 두 번째는 변색 이슈입니다. 호주 특파원이 보내준 아이폰 실물 영상을 딱 보시면은 내추럴 흰색은 티가 잘 안 나는데 특히 어두운 색상인 블루, 블랙 티타늄 같은 경우는 측면에 특히 유분기 묻은 게 잘 보입니다. 이게 변색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닦으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애플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지원 문서에서 아이폰 15 프로에서 이 케이스 없이 신형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의 유분으로 인해서 외부 밴드의 색상이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다. 부드럽고 물에 적신 천으로 닦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변색이 아니라 유분기로 인해서 일시적인 변색이라는 겁니다. 특히 또 어두운 색에 또 이게 잘 보이니까 저는 또 한 번 속상합니다. 자꾸 속상해. 비싼 폰인데 생폰으로 쓰게 된다면 굉장히 거슬릴 것 같고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티타늄은 도장이다? 여러 오해들이 재생산되는 것 같은데 이 알루미늄에 티타늄 도금을 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내부 구조는 알루미늄인데 외부 프레임이 티타늄이고 이 둘을 어떻게 기술을 붙인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티타늄 위에 PVD 코팅을 한 겁니다. 이 제리릭 에브리띵이 단면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에서 설명한 대로 이 둘이 붙어 있어요. 외부 쪽에 1mm 정도로 티타늄이 얇게 들어갔고 내부 쪽은 알루미늄입니다. 어쩐지 티타늄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300만 원까지 가격이 비싸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티타늄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서 가격 동결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티타늄 도장이 아니라 특수 PVD 코팅이 들어간 건데 그게 잘 까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플레어 그리고 고스트 현상입니다. 애플에서 카메라에 특수 코팅을 통해서 플레어, 빛 번짐 현상을 줄였다라고 했는데 빛 번짐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고스트 현상도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건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자, 다섯 번째는 발열 이슈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 들어간 A16 칩셋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고 성능도 잘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발열을 느끼고 있다고 하죠. 이게 사실인지 좀 여러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기커원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고사양 게임 원신을 30분 정도 돌렸을 때 프로 맥스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 프로 맥스, 13 프로 맥스는 45도대고 14 프로 맥스는 43.7도입니다. 15 프로 맥스는 45.3도죠. 15 프로 맥스의 발열은 12 프로 맥스, 13 프로 맥스와 비슷한 수준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발열은 원래 좀 있었거든요. 오히려 14 프로 맥스 발열이 낮게 나왔죠.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15 프로를 비교했을 때 14 프로는 46.6도, 15 프로는 48.1도입니다. 1.5도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14 프로 맥스, 14 프로의 차이는 2.9도 차이가 나고 15 프로 맥스와 15 프로의 차이는 2.8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1.5도씩 높게 나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5 프로 맥스는 12 프로 맥, 13 프로 맥과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하면 납득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15 프로는 진짜 좀 높아 보이죠. 15 플러스 그리고 14 프로 맥스는 A16 4나노 공정 칩셋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TSMC 3나노 공정이 들어간 A17 프로 칩셋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성능은 전작 대비해서 10% 향상되었지만 발열이 높으니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이제 소재와 구조에서 오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는 티타늄, 내부는 알루미늄 있죠? 이 내부의 발열을 방출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발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이제 테스트를 고성능 게임, 벤치마크를 돌려서 발열을 체크했는데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카톡, 인스타그램을 했을 때도 발열이 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받자마자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도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출시 13일보다는 일찍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은 안정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과연 이걸 소프트웨어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사장님 이거 해줘야 돼. 최적화 안정화 해줘.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애플 주주로서 또 속상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배터리 광탈입니다. 배터리가 광탈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미스터 스터 보스 16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해외 테크 유튜버의 테스트 영상을 봤는데요. 6시간 40분을 딱 넘어갔을 때 15 플러스가 52%, 15 프로 맥스가 47% 정도로 반 정도 사용했고 그때 15 일반은 38%, 15 프로는 27%가 남았습니다. 9시간 만에 아이폰 14가 꺼졌고 9시간 20분 만에 15 프로가 가장 먼저 꺼졌습니다. 15 시리즈 중에서. 그리고 약 10시간 만에 아이폰 15가 꺼졌습니다. 14 프로 맥스가 10시간 54분을 버텼고 13 프로 맥스는 11시간 19분. 13 프로 맥스 잘 버텼는데요. 그리고 15 프로 맥스가 11시간 41분 만에 꺼졌는데 전작보다 약 50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했던 거는 아이폰 15 플러스가 13시간 19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른 해외 리뷰어들을 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이폰 15 플러스가 가장 배터리가 오래가고 두 번째는 프로 맥스였고요. 그 다음에 15 프로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배터리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폰들이 iOS 17 업데이트를 했을 때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3 시리즈 이상부터는 배터리가 꽤나 준수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제 프로 모델이죠. 15 일반보다 더 빨리 꺼졌습니다. 40분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야 프로면은 사실 일반보다 더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의 배터리 수준은 아이폰 14 일반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모델 또는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배터리 광탈 이슈가 생각보다 심하진 않아 보입니다. 사실 사용 초기 2-3일 정도는 발열이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배터리도 좀 빨리 닳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발열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건가, 배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광탈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단기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2주 정도는 사용해 봐야 이게 배터리가 빨리 닳고 발열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샘플들이 쌓여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걱정되는 거는 뽑기 운이 좋아야 이런 이슈가 없는 걸까요? 220만 원 주고 샀는데 뽑기 운이 말이 됩니까 이게? 뽑기 운이 아니겠죠? 아무튼 배송되고 있는 제품도 제발 발열 없이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열 체크, 배터리 테스트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애플 15 시리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전작 14 프로 라인에 들어갔던 A16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하는 15 일반 플러스는 큰 이슈 없이 안정적이고, 프로 라인에서는 새로운 A17 프로 칩셋이 들어갔고 이게 또 3나노 공정이죠. 거기다가 새로운 소재가 사용되다 보니까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폰이 나오면 여러 이슈들이 나오는데 판단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송을 받게 되면 좀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테스트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고기 암암암. 네, 사장님 버스입니다. 아니 사장님 왜 또 이렇게 많으세요? 저요. 아이고 빨리 좀 넣어줘. 여기 감사합니다.